열알기 한 구절을 내가 들려줄게. 열알기 한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닭이 있는데 모양은 낙타와 같고 키는 선어자와 된다. 발은 낙타 발굽 같은데 날개를 치면서 하루에 300리를 간다고 한다. 이것을 타계라고 부른다. 자, 이게 뭘까?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혹시 배우 박은빈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박은빈님이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성격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팬이거든. 근데 그 10월 달에 10월 달에 박은빈님께서 주연으로 드라마 연모라는 드라마를 새로 사극을 맡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사극을 도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역사를 또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대가 개인적으로 많이 큰데, 거기서 생각나는 게 오늘은 있어가지고 한번 말을 적어봤는데, 연모,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연자 같은 거는 그리워할 연자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리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외음화라고 하나? 뭐 그래가지고 원래는 련이지, 련. 근데 이제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연으로 바뀐 거고, 연인 뭐 아니면 연애 이럴 때 이제 이 연자를 쓰는 건데, 사랑 애자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배우 박은빈 님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 배우 역이 가수 로운 님이시거든. 그래서 이제 로운의 팬이시라면은 혹시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연모라는 드라마 제목을 좀 곱씹으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연모를 좀 알려주려고 해. 그래서 이제 사랑 애자가 있는데 왜 그리워할 연자를 또 만들었을까? 별도로 얘기가 있으니까 만든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랑 애자는 내가 맨 처음에 이 강의 맨 처음 강의할 때 그 글자잖아. 알려줄 때. 그래서 이제 손이고 이제 이게 손을 움켜쥐는 글자고 이게 간체자로 써서 그런데 이게 마음이고 여기 밑에 손이 있어서 손과 손이 사람과 사람 손이 서로 심장을 움켜쥐는 하나의 심장을 움켜쥐는 그만큼 애틋한 관계라는 걸 뜻하는 사랑 애자인데 연자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글자야. 나중에 이제 요 말씀 원자나 이런 거를 좀 알려줄 때가 있을 텐데 이 말씀 원자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은나라 시대, 신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를 항상 얘기하자고 했잖아.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받은 응답이야.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를 말씀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신이 내리는 말이 이게 실타래야. 이게 실사자잖아. 실타래처럼 어지럽게, 아주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이걸 원래 의미하는 거야. 맨 처음에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이제 신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그리워하다라는 말로 뜻이 변형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연모라고 하면은 보통은 더 애틋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애인이라는 말보다 연인이라는 말이 좀 더 애틋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연모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렇게 애틋한 감정이 들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감정이 또 하나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가문과 가문의 배척이 되는 관계여서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증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애틋하다. 약간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사랑애 대신 사랑에는 좀 더 직설적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나 너 좋아, 너도 나 좋아, 그러면 우린 그냥 좋아하는 거야 라는 게 사랑애자라면은, 그 사랑애는 발음이 아이지, 애 발음이
이에서 이에서 I 중국 발음으로 I고 그 련자는 리안이라고 해서 리안 해가지고 좀 더 애틋한 그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혹시 우리 배우 박은빈님이나 저 가수 로우님의 팬이시라면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제목을 곱씹으면 좀 더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한 단어만 준비했는데 조금 중요해가지고 이 한 단어로 좀 모든 걸 퉁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단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말씀 원자 뭐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어자인데 우리 국어, 한국어, 일본어 할 때 이 그 어자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말씀 원자가 신이 말하는 말이라면은 이 말씀 어자는 이건 언이고 이건 어잖아. 그래서 어자는 우리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의미해. 그래서 이제 일본어, 국어, 중국어, 영어 이럴 때 보통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 어자를 쓰는 거야. 말씀 원자를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나라 한자와 이야기 어자 써가지고 한위, 한어야 한어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칸고, 칸고. 우리 발음으로는 한어. 자, 일본 사람들은 히읗 발음을 못 하나 봐. 그래서 이제 칸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한자가 맞아. 그래서 이제 중국 발음도 한. 그래서 고도 어짠데 이렇게 이 Y 발음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이게 우리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좀 나에 대한 어떤 집중과 관심이 늘어나면은 내가 이 발음편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 의향이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내가 발음은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왜냐면 우리의 모토가 뭐니? 우리의 모토는 그냥 공부 안 하면서 무르듯이 듣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발음까지는 아직 집중해서 안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더 그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게. 어쨌든 일본 발음으로 고고, 우리나라 발음으로 어면은 아마 이 중간의 발음이 원래 발음이었을 거야. 고대 중국어의 발음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일본은 고가 되고 우리는 어로 발음이 각각 편한 발음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 발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근데 기역 발음이 빠지고 기역이 발음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현대 중국어 발음에서는 기역 발음이 빠지고 대신 유, 유, 유 그래서 한위라고 해서 한이라는 게 중국의 대표거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저번에도 우리 역사 강의 한번 내가 올리는 역사 강의 혹시 듣고 있니? 잘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꼭 들어줘. 요런 거랑도 연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한나라가 워낙에 강성했던 문화 강국이었고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한이라는 명칭을 대표적으로 불러.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한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 국가인데 대부분 한족이 98%지 뭐. 그래서 이제 한족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듯이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길림 쪽에 살면 조선족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한족이 이제 대명사가 된 거야. 중국 사람의 어떤 대명사 쪽으로 말한 건데 내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어 중국 발음으로는 한위라고 하는 거는 잘 쓰이진 않고 원래는 중문이라고 해가지고 중원이라고 더 많이 써. 중국어를 표현할 때 이제 뭐 당신은 중국어를 잘하십니까? 이런 거 얘기 있잖아. 중국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회한유라고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중문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알아두면 되고, 요거는 그냥 이제 내가 여기서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건 사실 중국어도 중국어지만 중국어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5할 50% 정도는 한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커요. 중국어를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100이라고 논다면은 한 50 정도는 한자를 이해하는 게 제일 크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한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만들어졌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려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는 표의 문자, 그러니까 뜻글자이기 때문에 뭐 물 숫자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걸 좀 멋있게 표현하고 쉽게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잖아. 나무 같은 것도 원래는 이런 나무였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 이렇게 형상화 시키는 게 이미지, 형상화, 상징화를 시키는 게 기본적인 뜻인데 이게 너무 사회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 이것만이라도 마찬가지야. 자, 요거에 대해서 한자가 어떻게 다른 단어까지 포함이 됐나?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 한자가 기본적으로는 뜻글자여서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건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뜻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칙을 가져가지고 그게 다른 뜻까지 포함이 되냐 이거를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자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자를 외울 때 뜻글자면 여기 이게 물수변이 간략화된 거거든. 옆에 놔뒀을 때 물수변 한강할 때 강자잖아. 한강 강할 때 그러니까 물수변이 옆에 있으면은 물과 관련된 글자잖아. 이건 한자의 기본 원리로 봤었을 때. 왜냐면 뜻글자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의 중국인을 의미하냐고. 중국인 혹은 중국, 나라, 혹은 중국에 관련된 무엇. 엥? 왜? 물수자와 관련된 이게 왜 이걸 의미하게 되냐? 이게 바로 한자의 중복적인 의미를 포함할 때 그 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무슨 강을 표현할 때 한강이면 한강이라고 하고 뭐 영산강이면 영산강 아니면 낙동강이면 낙동강 이런 식으로 어떤 명칭이 붙고 뒤에 강이라는 명사를 나타내는 무언가를 뒤에다 붙이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이 강자거든. 근데 원래 이 강자는 고유명사였어.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은 이 강자는 지금의 한강만을 의미했던 거지 나머지 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거야. 이 강이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이 우리나라고 이게 이제 중국이면은 이게 이제 황하고 이게 양쯔강이라고 해서 양자강이야. 근데 이 강 모양이 이게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공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점 흔들 때 이게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이 강 모양이 이 점을 치는 기구랑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양자강은 이 한 단어로만 그냥 퉁치는 거였어. 이 강자만 쓰면 원래 이 양자강만을 의미하는 거였던 거야. 그게 바로 한자의 최기본 원리잖아. 아까 전에 나무, 목, 물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강은 그러니까 그냥 강이 아니라 황하강이잖아. 지금은 황하강이라고 하지만 원래 하자였어. 하천할 때 이 하자인데 하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이 강을 의미했던 거야. 원래 그랬다는 거야. 한자의 기본 원리지. 그리고 이렇게 한자의 기본 원리를 계속 만든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한자 있잖아. 한자. 그럼 이것도 결국엔 강 이름이었던 거야. 어떤 강 이름이었냐면은 여기 주변에 보면 이쪽에 강이 또 이렇게 강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냐. 이게 큰 강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한자야. 한가. 그래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한수라는 말이 보통 있거든. 그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그냥 이건 줄 알았던 거야. 이 단어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라는 개라는 단어를 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자 단어 하나만 써도 충분했던 게 우리랑 그 이민족들과의 교류를 이루면서 단어 하나만 하면은 대화를 하다 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붙인 거지. 두 개, 막 세 개 이렇게. 우리는 단어 하나만 하면은 약간 좀 그 하다 만 듯한 느낌 있잖아. 그게 중국으로 영향이 가가지고 이거는 장강이라고 부르고 뭐 이거는 황하라고 부르고 누를 황자 써서 황하, 장강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근데 원래는 강, 하, 한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또 회수라는 데도 있어. 회수.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회라는 단어만 쓰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너무 넘치는 거야. 강이 한두 개냐고요. 땅이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표적인 강 이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 그냥 붙여버리게 된 거야. 낙동강, 압록강, 한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이 대표 명사가 된 건데 그것과 떠나서 이제 자 여기까지 알았어. 자 그럼 이게 한이라며 근데 이게 왜 한인데 이 한이 왜 지금의 중국을 의미하게 됐냐 그게 궁금한 거야. 한자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게 드디어 나온 거잖아. 그치? 한자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났어. 원래는 이 지역에 이 강줄기만을 한이라고 나타냈었는데 이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강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강을 나타내기 위한 물수변을 놓고 이 옆에 이게 뭐냐면은 그 이쪽에 은나라 수도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상항이라고 해가지고 은나라 수도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은 은나라 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오랑캐로 본 거야. 이민족으로. 이 당시에 얘기가 굉장히 미개한 지역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 미개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난잡한 옷을 입고 이렇게 무슨 물건 같은 걸 들고 우가우가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난잡한 옷을 입고 우가우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이쪽 물가에 살더라. 그 물가를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한수인 거야, 한수. 근데 이 나중에 중국이 이제 진나라로 인해서 통일이 된 다음에 이쪽에서 유방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이름이야. 인명이고 이고 유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 출신 사람이었어. 이 한이라고 하는 그쪽 출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봉기를 일으켜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통일을 이룬 거지. 천하통일을 이루니까 나라 이름을 한나라라고 한 거야. 왜냐면 자기 근거지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근거지를 바탕으로 한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한나라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문화업, 정치, 군사,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을 띠면서 중국이라는 의미가 첨가가 된 거야. 한자의 원리 중에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지. 맨 처음에는 이건 단순히 강의 의미만 붙었지만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한이라는 의미가 대표적인 말을 그 중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된 거고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현대 중국어의 중국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한유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그 한자의 이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자의 뜻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뜻이 괜히 첨가가 된 게 아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야.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냥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얼핏 들으면서 나중에 기억이 나면은 한자를 외우는데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강의 이름인 걸 수도 있고 중국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이제 내가 막내 오빠가 설명해준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기억을 해내면은 충분히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들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은 안 까먹는다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걸 좀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자, 재밌게 이제 한자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이거는 낙타야, 낙타. 우리가 아는 그 사막에 아라비안 나이트 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말을 붙인 거고 낙타, 낙타. 이제 이거는 발음 요소로 붙인 건데 발음 요소 겸 뜻을 나타내는 의미기도 해. 봐, 예를 들면 이 타자는 그 중국 발음으로는 루오투어라고 하거든. 루오투어, 루오투어. 우리는 낙타, 루오투어, 루오투어, 낙타.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내가 잘 못 그렸지만. 어쨌든 어디가 어딘지는 알겠지. 그러면은 등이 이렇게, 낙타의 특징은 등이 굽었잖아. 등이 굽었단 말이야.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 이게 말처럼 비슷하니까 맨 처음에 말이라는 뜻의미를 붙인 다음에 이게 지금 집 안에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 사람이 밖에서 일을 안 하고 집 안에 주저앉아 있는 거는 지금 이 곡선에서도 알겠지만 등이 굽은 노인이야, 노인. 등이 굽어 있는 노인. 등이 굽어 있는 노인. 말인데 등이 굽어 있는 노인 같이 등이 굽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낙타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야.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이 말이라고. 맨 처음에 이 말인데 이렇게 해서 낙타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낙타라는 말이 어떻게 또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려줄게. 아까 전에 한처럼.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 국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국어 시간에 많이 듣는 건데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해가지고 그 조선시대 실학 대표 사상가인 뭐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있지. 그 열하일기의 한 구절을 내가 들려줄게. 열하일기 한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박지원이 그 청나라의 건륭제, 그러니까 황제의 칠순잔치를 축하하러 사절단으로 갔는데 사절단의 임무를 다 끝내고 나서 북경에서 재밌게 놀다가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거든, 조선보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많아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신기한 걸 무언가를 봤어. 그래서 이 일기를 썼어. 큰 닭이 있는데 모양은 낙타와 같고 키는 선어자와 된다. 발은 낙타 발굽 같은데 날개를 치면서 하루에 300리를 간다고 한다. 이것을 타계라고 부른다. 자, 이게 뭘까?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새가 있니? 혹시 동물원 중에서 우리가 보면 요즘 동물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조선에는 없었는데 청나라에 있었던 거야, 북경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일기로 기록을 해놓은 거지. 마치 은나라 사람들이 한자의 인상적인 무언가를 한자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그치? 그게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 알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자야. 타조도. 이거 이제 세조자 썼는데 그 박지원 조선시대 때는 이걸 닭개자를 쓴 거야. 그래서 타계라고 한 거야. 타조라고 하고. 자, 한자의 확장성을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아까 전에 박지원이 일기에서 뭐라고 그랬지? 낙타와 같은 생김새를 가진 큰 새가 있더라. 낙타가 이미 알려진 거지. 낙타의 말에서 말이 아니고 낙타처럼 생겼는데 새더라. 말을 빼고 세조자를 넣습니다. 말을 빼고 세조자를 넣습니다. 이게 타조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야. 맨 처음에는 말이라는 것만 알아서 말을 어떻게 생겼는지 곰곰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면 형상화를 한 거지, 말을.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 막 갈기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린 게 맨날 그리기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화 시킨 거잖아. 이게 한자의 기본 원리 제1 원칙. 근데 이렇게 말처럼 생겨 비슷한 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등이 굽은 말이더라. 이게 이 낙타라는 말을 만들었지. 이렇게 형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3원칙 내가 오늘 알려주고 싶었던 그거 한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지. 한이랑 원리랑 똑같지. 이렇게 낙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있더라. 그러면 말이 아니고 새네. 그러니까 새로 이걸 바꾸고 타조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자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가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한자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 말맞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말맞자만 외우면 되는 거야. 말맞자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면 말이라는 형상을 생각하고 그걸 추상화시킨 게 말맞자니까.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알면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강의만 계속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나중에 외울 게 절반 70%는 없어진다고. 칠할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해 관련된 또 재밌는 걸 또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보통 일본인들을 비하할 때 외놈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 외자는 이렇게 씁니다. 어, 이렇게 씁니다. 외놈들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은 원래 이 단어가 아니라 이 외소할 난쟁이 외자라고 해가지고 외소하다 할 때 이 외자를 쓰는데 난쟁이 외자를 쓰는 거야. 맨 처음에 이 단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란 대륙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한국 옆에 이런 발견이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더라. 키는 중국 발음으로 끄어즈라고 하거든. 우리 아까 저 개자 있잖아. 끄어즈. 띠라고 띠라고는 사실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뭐 끄어즈 띠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왜소할 외자를 붙인 거야. 근데 왜소하긴 왜소한데 사람은 사람이더라. 사람처럼 생겼더라.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외놈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바로 한자의 확장성이다. 한자가 이런 식으로 과정만 알면은 충분히 하나만 알면은 둘을 알고 셋을 알고 열을 알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위, 중국말 한위를 알면서 그거에 대해서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 사자성어를 오늘 하나 또 알려주면은 오늘 이거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좀 알려줄게. 자,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간절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사자성어로 오늘 마칠게 강의를. 신즈뚜밍이라고 해서 마음심자, 알지자, 배두자, 밝을 명자라고 해가지고 마음으로 알고 뱃속으로는 밝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알고 뱃속으로도 다 알고 밝을 명자, 배가 활짝 열렸어.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게 없는 신즈 뜸이 굉장히 지혜롭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사자성어를 쓰거든. 신즈 뚜밍이라고 해서 이거 배자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보통 복을 쓰지 복근할 때 배복자 써서.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잘 안 써요. 이걸 써. 이게 이제 이거는 좀 더 고급적인 한문적인 표현이고 이게 이제 세속적인 민속적인 표현이라서 중국 사람들은 현대 중국어에서 민속적인 발음을 좀 더 많이 써. 그래서 신즈 뚜밍 이렇게 알면은 오늘 강의 마치고 자 여기 보이지? 여기 갑골 중국어라고 써져 있는 거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꼭 누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한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지금 한 번 더 봤으면 자기 전에 또 보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하게 영어 공부하면서
알자고. 중국어를 그런 식으로 익히자는 거야. 자, 모두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